아일랜드 트래블러의 후쿠오카 여행 가이드 시리즈 세 번째 편. 이번 영상에서는 후쿠오카에서 1박 2일로 다녀오기 좋은 주변 소도시 여행지들을 모아 알려드려요. 후쿠오카는 먹방과 쇼핑 여행에 최적화된 대도시인 만큼 상대적으로 관광 자원이 적은 편이라 인근 소도시들을 엮어 일정을 짜면 훨씬 다채롭고 깊이 있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곳 모두 후쿠오카의 중심 하카타역에서 JR로 1시간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들인데요. 당일치기도 물론 가능하지만 여유있게 1박 2일 정도 머물다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 키타큐슈시의 대표 관광지 모지코예요. 하카타역에서 산요 신칸센을 타고 고쿠라역까지 15분, 고쿠라에서 가고시마 본선으로 다시 15분을 이동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하카타 고쿠라 신칸센 구간은 JR 큐슈가 아닌 JR 서일본 산요 신칸센의 운행 노선이라 JR 큐슈 레일패스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모지코는 메이지, 쇼와 시대 130년 동안 고베, 요코하마와 함께 일본의 3대 무역항이었던 곳으로 대형 무역 상사, 은행, JR 큐슈 본사 등이 이곳에 터를 잡았을 만큼 번영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무역항의 역할보다 모지코 레트로라는 이름의 관광 명소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모지코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시간여행이 시작되는데 개찰구로 나가기 전에 사진 먼저 찍어야 하는 곳입니다. 1891년 큐슈 철도의 기점이 되었던 모지코역은 1914년에 지금의 건물로 새로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모지코의 심볼 같은 존재로 남아있어요. 일본에 현존하는 역들 중 가장 먼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만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모지코 레트로가 아니겠죠? 역 주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100년 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타벅스 모지코 역점을 비롯해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안에서 영업 중인 카페나 식당들도 꽤 있어요. 모지코역에서 나와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모지코항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큐슈와 혼슈를 잇는 칸몬대교, 모지항과 가라토 시장을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칸몬 연락선, 매 시간 정각마다 만들어지는 보행자 전용 도계교 블루윙 모지도 있어요. 보행교를 건너면 구 모지세관, 국제우호기념관, 모지코 전망대, 헤어 플라자 쇼핑몰, 바나나맨 조형물이 오밀조밀 모여있어 모지코 레트로를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지코역 옆에 있는 큐슈 철도 기념관도 가볼 만한 곳이에요.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 레트로한 색감의 옛날 기차들을 직접 볼 수 있고 기념관 내부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큐슈 열차들에 대한 자료와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지코를 대표하는 음식은 단연 야끼 카레인데요. 카레 라이스 위에 치즈와 계란을 올리고 그라탕처럼 오븐에 구운 음식으로 완전 다른 레벨의 카레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지코역 주변 거의 모든 음식점에서 야끼 카레를 판다고 해도 될 정도로 카레집이 정말 많으니까 맘에 드는 곳으로 골라가시면 돼요. 모지코에서 꼭 먹고 가야 할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스시입니다. 모지항에서 배로 10분이면 반대편 시모노세키에 있는 가라토 시장에 갈 수 있는데 신선한 스시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주말에만 시장이 열리는데 줄을 서서 스시를 사야 할 정도로 인파가 북적입니다. 평일에 가더라도 가라토 시장 2층의 식당가에서 맛있고 저렴한 스시를 먹을 수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가라토 이치바 스시란 이름의 회전초밥집으로 가라토 시장의 명물인 보거를 비롯한 독특한 스시 메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둘이서 참치, 연어알, 성게, 보거튀김, 보거 미소시루 포함해서 정말 배불리 먹었는데 5,300엔 정도 나와서 가격 대비 만족도도 최상이었어요. 모지코는 기념품으로 사갈 만한 것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일본에 처음 바나나를 들여와 팔기 시작한 게 바로 이곳 모지코라 하는데요. 그래서 바나나로 만든 디저트와 음료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레트로 컨셉의 모지코 굿즈들과 철도 관련 기념품도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모지코가 있는 키타큐슈시는 나가사키, 삿포로와 함께 일본 신 3대 야경 명소로 뽑힌 곳이니 이걸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모지코역에서 열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야하타역에 가면 사라쿠라산 전망대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해발 622m로 도쿄 스카이트리와 비슷한 높이인 사라쿠라산 전망대는 케이블카와 슬로프카를 모두 이용해 올라가는데요. 유리벽 없이 탁 트인 루프탑 포인트에서 화려한 키타큐슈의 야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1인 왕복요금 1230엔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곳이니까 비 오는 날만 아니라면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래요.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모지코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프리미어 호텔 모지코입니다. 레트로함과 모던함이 잘 섞인 분위기가 특징인데요. 오션뷰 객실들이 칸모네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뷰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더블룸보다 객실이 조금 더 넓은 22제곱미터의 오션뷰 트윈룸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여행지는 후쿠오카현 끝자락에 있는 소도시 우키하입니다. 과수원이 많은 우키하는 과일 따기 체험과 다양한 과일 디저트로 유명한데요. 인구 27,000명의 정말 작은 도시지만 여행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유니크한 관광 컨텐츠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카타역에서 우키하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큐슈 신칸센을 타고 쿠루메역까지 18분, 쿠루메에서 규다이 본선으로 45분을 더 가면 목적지인 치쿠고 요시역에 도착해요. 하카타역에서 매일 낮 12시 13분에 출발하는 유후 특급 열차를 타면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소요시간과 열차 요금은 신칸센을 이용하는 루트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치쿠고 요시역에서 나오면 도보 15분 거리 이내에 요시이 마을의 메인 스트릿이라 할 수 있는 시라카베 맛집을 비롯해 예쁜 골목들과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요. 마을 상점가를 벗어나 좀 더 여유롭게 소도시 감성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는 자전거 렌탈도 추천드립니다. 오래된 양조장 건물을 재활용해 만든 투어리스트 센터 쿠라에 가시면 전기 자전거를 빌릴 수 있어요. 투어리스트 센터와 같은 건물에는 유명한 도라야끼집 키치코코가 영업 중입니다. 뚱카롱을 닮은 모양의 두툼한 도라야끼인데 촉촉한 식감과 고소한 향이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있어요. 에비스마치 커피샵은 오래된 민가 1층에 자리한 마이크로 로스터리 카페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취향에 맞는 원두를 골라 핸드드립으로 마실 수 있어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 모습마저 평화로운 곳입니다. 오전부터 손님으로 북적이는 유명 빵집 팡노모카. 토토로 빵이 가장 유명하지만 다른 빵들도 다 맛있어요. 매장 뒤편 테라스에서 커피와 함께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보우쇼쿠노 카지츠는 새로 오픈한 디저트 전문점으로 일본 전통 과자인 와가시를 모던하게 재해석해 판매하고 있어요. 우키하의 다양한 과일들을 이용해 개성있는 시즌 메뉴들을 내놓습니다. 병에 담긴 위타라시 당고도 인기 메뉴예요. 신선한 과일이 듬뿍 올라간 타르트를 먹고 싶다면 미엘 케이크 카페도 괜찮습니다. 달달한 디저트를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콤한 음식이 생각나겠죠? 그럴 땐 요시이 마을의 대표 맛집 마보야로 가면 돼요. 점심에만 영업하는 중국 음식점인데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준의 마파두부와 탄탄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맵기 조절도 가능해요. 우키하가 정말 작은 도시임에도 이곳을 1박 2일 여행지로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매력 넘치는 숙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쿠고 요시 전통 건물 보존지구로 지정된 요시이 마을 일대엔 고택을 활용해 만든 숙박시설들이 몇 곳 있는데 그중 저희가 다녀온 두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미나모는 2022년 7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숙소입니다. 지은 지 100년도 넘은 집이지만 따끈따끈한 신상 숙소라는 말이 찰떡같이 어울려요. 오래된 건물의 원형과 분위기는 유지하되 침실, 욕실, 거실을 완벽하게 리모델링했고 감각적인 가구들과 가전들을 구비해 편하게 묵을 수 있는 곳입니다. 미나모는 오래된 건물 3개 동을 숙소와 레스토랑으로 각각 활용하고 있어요. 메인 건물인 우스히테는 1층의 프론트 공간을 포함해 각기 다른 테마의 4개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100여 년 전 기름 장사를 하던 대지주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묵은 곳은 메인 건물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호리에테인데요. 2층짜리 건물을 한 팀이 전부 사용하는 독채형 객실입니다. 여기도 10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지만 욕실이나 거실 등 모든 공간에서 신축 5성 호텔급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실과 냉장고에 준비된 웰컴 푸드가 모두 우키하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란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특별한 조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미나모의 큰 매력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묵은 호리에테 숙소 맞은편에 있는 문화재 건물 카가미다 저택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군청 관사로 쓰였던 곳으로 오전 11시부터 일반인들의 관람이 시작되는 문화재인데요.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프라이빗한 조식을 먹는다는 건 일본에서 관광을 전공한 저에게도 참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조식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식들은 지산지소를 테마로 우키야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 만들어요. 미나모의 숙박 요금은 객실 타입과 숙박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인 1박 18,000엔에서 28,000엔 사이로 웬만한 고급 료칸 요금과 비슷합니다. 료칸과 달리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너무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워낙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숙소들과 비교하며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요시이 마을의 또 다른 고택 숙소 이쿠아는 요시이 최초의 게스트하우스로 고민가의 원형이 더 많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1911년 재면업을 하던 가족이 살던 집으로 1층에는 주방과 2개의 거실이 있고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휴게 공간이 있어요. 2층에는 총 3개의 객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색감으로 꾸며져 있고 2곳은 다다미방, 한 곳은 트윈베드가 놓여진 방입니다. 미나모가 정돈된 호텔 같은 느낌이라면 이쿠아는 게스트하우스와 민박이 섞인 캐주얼한 느낌의 숙소예요. 통역기까지 써가며 외국인 게스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친절한 호스트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집 전체가 방음에 매우 취약하고 또 샤워 시설과 수건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다는 건 단점으로 느껴졌어요. 1인 1박 요금은 5,000엔에서 6,000엔 정도입니다. 요시이 마을을 벗어나 가볼 만한 관광지로는 우키야 이나리 신사를 추천해요.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느낌의 장소로 91개의 빨간 도리가 길게 이어져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최근 들어 예쁜 포토스팟으로 더 알려진 곳이에요. 저희가 방문한 시기가 때마침 신년 라이트업과 프로젝션 매핑 이벤트가 있었던 때라 평소보다 더 특별한 신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벚꽃 명소이기도 하니까 봄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택시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체력에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택시기사님께 위쪽 입구로 가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치쿠고 요시역에서 열차로 한 정거장만 가면 아주 재밌는 역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도깨비와 비슷한 일본의 요괴 캐릭터 카파를 테마로 한 카파테리아가 있는 타노시마루 역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너무나 귀여운 역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요. 카페에서도 카파를 닮은 아기자기한 디저트와 브런치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노시마루역 자체가 너무나 일본스러운 포토스팟이기 때문에 우키야 여행 오시는 분들은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 여행지는 물이 좋기로 소문난 오이타현의 소도시 히타입니다. 유후인 베프와 함께 오이타현을 대표하는 온천지 중 한 곳이고 물이 좋은 만큼 생수, 술, 된장, 간장을 많이 생산하는 도시예요. 히타에서 만드는 고급 생수 브랜드 히타 텐료스가 유명하고 삿포로 맥주 큐슈 공장도 이곳 히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만화 진격의 거인 작가가 히타 출신이다 보니 최근엔 진격의 거인 성지순례 테마 여행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히타는 우키야에서 규다이 본선으로 30분 거리에 있고 하카타역에서 히타역까지는 유후 특급 열차로 1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히타 여행의 테마는 크게 4가지인데요. 온천 즐기기, 전통 상점가 구경, 맥주 공장 견학, 그리고 히타의 명물 야끼소바 먹기입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호텔과 료칸에서 각각 1박씩 하면서 2박 3일간 히타의 매력을 충분히 느꼈는데요. 일단 히타를 제대로 즐기려면 역 바로 옆에 있는 관광 안내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유료 진보관이나 자전거 대여 같은 서비스는 물론이고 삿포로 맥주 공장을 편하고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왕복 택시 쿠폰, 또 야끼소바를 2개 식당에서 먹어볼 수 있는 야끼소바 하프 사이즈 티켓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여행 시 잘 활용하면 좋아요. 히타는 유명 온천지인 만큼 료칸이 많지만 유후인이나 베프처럼 객실에 개인 노천탕까지 딸려있는 고급 료칸들의 수는 적은 편입니다. 대신 합리적인 요금으로 최상급의 온천수와 가이세키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알짜배기 료칸들이 많죠.
저희가 다녀온 곳은 텐료스이노 야도라는 이름의 료칸입니다. 유명 생수 브랜드 히타 텐료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료칸 바로 옆에 생수 공장이 있을 정도로 물이 좋아서 온천을 하고 나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게 느껴져요. 객실 타입은 트윈 베드룸, 그리고 4명까지 입실 가능한 다다미방,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객실 안에 화장실과 세면대만 있고 샤워나 목욕은 1층의 대욕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객실 티테이블에 앉아 강 너머 예쁜 마을 뷰를 감상할 수 있어 참 좋아요. 카이세키 저녁 식사는 2층 레스토랑에서 먹게 되는데 오이타현의 제철 식재료들을 사용한 수준 높은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카이세키 식사도 만족스러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의 조식 뷔페가 특별하다고 느꼈는데요. 온천수로 만든 두부, 죽, 계란을 비롯해 일반 호텔 조식에선 볼 수 없는 오이타현 향토 요리가 가득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히타 특산품인 모로미와 함께 먹는 온천죽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숙박 요금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카이세키 저녁 식사와 조식을 포함해 1인 15,000엔 정도로 저렴한 편이에요. 체크인 하루 전 료칸으로 전화해 송영 서비스를 요청하면 히타역에서 료칸까지 무료로 픽업을 해줍니다. 작은 교토라고도 불리는 전통 상점가 마메다 마치는 일본의 옛스러움을 느끼며 산책하기 좋은 곳이에요. 유후인 거리처럼 너무 북적이지 않아 여유롭게 가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메다 마치 끝자락에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온 쿤초 양조장이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고 매장 뒤로 양조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계단을 올라가면 예전 전통 방식으로 술을 만들던 도구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창업한 지 170년이 넘은 바로 옆 히타 간장에서는 개성 있는 간장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판매합니다. 삿포로 맥주 공장에 가보고 싶다면 히타역 근처 관광 안내소에 들려 짐을 맡기고 왕복 택시 쿠폰을 구매해 다녀오는 게 좋아요. 쿠폰을 이용하는 게 요금도 조금 더 저렴하고 공장 투어 끝나는 시점에 맞춰 택시가 와주기 때문에 돌아올 때도 편리합니다. 맥주 공장은 화요일만 빼고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데 유료 가이드 투어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가이드가 필요 없다면 무료로 셀프 투어를 하면 돼요. 맥주 공장에 왔다면 신선한 맥주 시음은 필수죠. 넓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히타의 경치를 감상하며 삿포로와 에비스 2개 브랜드의 생맥주와 노알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히타에서 꼭 먹고 가야 할 로컬 음식은 바로 히타 야끼소바인데요. 일반적인 야끼소바보다 색이 진하고 맛도 자극적입니다. 소바 면발도 볶음면이라기보다 구운 면에 가까운 과자 같은 식감이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히타 관광 안내소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식당 타카라야에 가면 맛있는 히타 야끼소바와 간장 베이스로 만든 히타 짬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에 비해 덜 느끼하고 불향이 가미돼서 한국인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나이 지긋하신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찾을 만큼 로컬들이 사랑하는 맛집입니다. 디저트로는 파르페로 유명한 카페 비오리를 추천해요. 계절마다 바뀌는 특별 과일 파르페가 인기 메뉴인데 12월부터 5월까지는 딸기 시즌으로 비주얼부터 압도적인 이치고이치의 파르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히타에서 사갈 만한 것으로는 역시 술, 된장, 간장 종류가 가장 좋아요. 후쿠오카 가이드 2편 영상에서 로컬 쇼핑템으로 추천했던 유자고추 페이스트, 유즈코쇼도 오이타현에서 특히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하카타역보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더불어 히타역 건너편에 있는 대형 드럭스토어 모리도 꼭 들려보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품목이 후쿠오카 돈키호테 나카스점보다 저렴하고 5,500엔 이상 구매 시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일랜드 트래블러가 준비한 후쿠오카 가이드 소도시 여행편이었습니다.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다양한 일본 여행지들을 시리즈로 다룰 예정이니까 채널 구독해두시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일본 여행지가 어디인지도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